신혜원 반장도 이제 휴가를 다녀왔고 또 이제 오랜만에 완전체가 또 모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에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참모진부터 시작해서 개각 또 총리 교체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차기 정무수석에는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네, 제가 여정의 생활을 29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장 생활을 한 사람이 양반장, 정반장, 최반장, 고반장. 자, 지금 여정에 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주마등 같네요. 자, 아무튼 햇수로만 5년 차 매일 정치 뉴스만 보다 보니 이것만큼은 정말 찐이다 싶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가 만사란 말입니다. 저 요새 그 류 반장이 자꾸 혁신을 얘기하는데 사실 정치부의 고인물은 국장이랑 저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뭐 혁신의 걸림돌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힘을 합쳐서 혁신을 이상복 하자. 국장. 이런. 저도 만일 이게 류 반장이나 조 반장이 이렇게 뭐 독국장이 과연 바뀌었나, 정치부 회의 혁신이 필요하다, 뭐 왜 이런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뭐 바뀌어서 이제 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글을 올린다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좋아요를 누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뭐 인사철은 지났지만 요즘은 이제 수시 인사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반장 휴가 가지 않나요? 휴가들이 가겠죠. 제가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뭐 수 없는 그런 휴가. 갑질 같은 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 그 속에서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말이죠. 정치부 회의에 뼈를 묻을 생각에 이미 땅도 반쯤은 파뒀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지만 여정의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 눈물을 머금고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괜히 정치권에서 인적 쇄신을 단골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새 인물이 새바람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청와대가 4.7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부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5년차 지지율이 다 10% 초중반대였거든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내온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체적으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계속 지금 깨고 있거든요. 30%대도 기록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신경이 좀 쓰이긴 하시죠?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안팎으로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안 좋지 않습니까? 자, 우선 최재성 정무수석이 교체 1순위로 거론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국을 예의주시해야 할 정무수석이 선거 민심을 읽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최 수석 책임론이 적잖았습니다. 최 수석 본인 스스로도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벌써 후임까지 정해진 듯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썰전으로 익숙한 20대 총선 당시에 문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에 영입한 이철희 전 의원인데요.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최근까지 방송과 정치평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 오늘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정치권 모두에게 보내는 반성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시죠. 자,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수기와 타협은 사라졌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단언컨대 이런 정치 공동체의 해악이다라고 말이죠.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우리 정치 바꿔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자 결사 옹위에 나섰던 민주당과 달리 이철희 전 의원은 부끄럽다, 우리 전체의 책임 같은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지만 친문이 아닌 비문 인사로 분류됐죠. 이러한 이철희 정무수석 설을 놓고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김혜숙 인사수석입니다. 김 수석은 지난해 8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 논란 때 사표를 썼지만 반려됐습니다. 임명된 지 근 2년, 현재 수석 중에서는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지난 9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의 인사 원칙이 다 무너졌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단계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빠르면 이번 주 마무리되고요. 2단계로는 LH 사태로 사의를 표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이 장수 장관 4-5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개각이 전망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정세균 국무총리 원포인트 인사인데요. 정 총리는 당초 이란 순방에서 귀국한 뒤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1일 대정부 질문까지는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5선 의원 출신인 이미경 전 의원, 4선의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또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재보궐 선거 이후 첫 여론조사도 짧게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에서 9일까지 실시한 결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3.4%, 부정평가는 62.9%로 각각 역대 최저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격차도 29.5%포인트 역대 최대입니다. 정당별 지지율은요, 민주당이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30.4%, 국민의힘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당 출범 이후 최고치인 39.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면서 선제 검사 확대하고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죠. 특히 서울형 거리두기 개편을 언급한 오전 시장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현재의 더딘 백신 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면서 6월부터는 완제품이 출시되고 또 3분기까지 2,000만 분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적 쇄신으로 돌파구 찾는 청와대, 정치 부끄럽다 이철이 정무수석 내정입니다.